안녕하세요. 서울시 교육청 기본학력지원단에서 15분 파닉스 교재를 제작하였고 저는 함께 교재를 제작한 내곡중학교 정혜은입니다. 오늘은 이 15분 파닉스 교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어떤 친구들한테 이 교재가 필요할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상과 교재의 특징, 그리고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용은 어떤 식으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그 밖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재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이미지가 생각나는 학생들 생각 혹시 나시나요? 네, 저는 저희 학교에 있는데요. 그 학생들은 대부분 엄청 초보 학생이에요. 대부분 영어 읽기 자체가 어렵고 문자 정보가 버겁고 또 집중력이 엄청 낮고 그래서 모음 5개 중심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파닉스 법칙부터 익히는 것이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의 특징에 맞게 교재도 구성해봤는데요. 교재는 최소 15분부터 길게는 40분에서 45분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되는 알파벳 음가, 단어 뜻, 문장의 의미 또한 이미지로 제공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좀 느낄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단원에는요, 1개의 파닉스 법칙만 들어가도록 하였고 예시도 이름절 단어로만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 단어들로 구성된 문장을 제시하였고 그 문장은 대부분 현재형, 과거형, 진행형과 같은 기초 문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원하시는 대로 문법 수업까지도 연계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가장 처음에는 자음 소리표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짧게 소리나는 모음 5개, 알파벳 이름으로 소리나는 모음 5개, 2개 자음이 만드는 새로운 자음 소리 5개, 2개 모음이 만드는 새로운 모음 소리 3개, 그리고 기타 영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풀어 쓴 것도 학생들이 조금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 의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먼저 보면 자음 소리표가 나오는데요. 이 이유는 모음 소리를 배우면서 자음 소리를 배울 수 있고 또 자음 소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좀 발생하곤 하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장 첫 시간에 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 알파벳 자음 21자 소리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가르치셔도 좋고 이 부분에 보면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이 QR코드를 학생들에게 시청하도록 안내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곳에서는요, 학생들에게 이 알파벳 자음 21자를 빠르게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 자음의 소리가 어떠한 조음 원리로 어떠한 보음 위치에서 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음성학적 지식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 썼으니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반복 시청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목표 음가가 다른 음가와 합쳐져서 어떻게 소리 나는지를 읽으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친구들아, at, 따라 읽어볼래? at, 이런 식으로 같이 따라 읽도록 유도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을 얼마나 벌리고 입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 동작을 시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스텝 2에서는요. 목표 음가가 활용된 단어의 예시를 통해서 학생들이 첫 소리, 중간 소리, 끝 소리를 조합하는 것을 연습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여기 바람은 보시면 애가 포함된 단어의 뜻을 확인하고 소리내어 녹음하거나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읽고 하트 표시를 하면서 자신의 스텝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구성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에게 소리내어 읽고 녹음 3회 해봐 라고 숙제를 내주셔도 좋고 가르치는 도중에 학생들에게 하도록 안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칸이 2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파닉스를 지도하실 때 디코딩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디코딩을 하시면 되고 디코딩 말고 그냥 영어 그대로를 알려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쓰도록 하셔도 좋습니다. 윗부분에서는 뜻을 쓰게 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밑에 보시면 조금 더 부분 또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더 많이 배워도 되겠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안내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스텝 3로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방금 배웠던 예시 단어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목표 음가가 포함된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읽으면서 학생들이 읽기 연습도 하고 문장의 의미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먼저 사진을 보고 의미를 추측하라고 하고 읽게 하고 해석해 보도록 유도했는데요. 이 문장이 참 좋았던 것이 현재형, 과거형, 진행형 등 기초 문장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들에 대한 지도가 가능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텝 4로 넘어가면 이 부분은 이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수업을 성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성찰일기 많이 쓰시죠. 그렇게 성찰일기처럼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부록에 다양한 복습 방법을 넣어놨습니다. 조금 이따가 함께 짧게 훑어볼 건데요. 그 방법들을 활용하면서 복습을 유도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표는 학생들이 오늘 배웠던 음가가 포함된 단어들을 교과서에서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 영어 수업과의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복습을 할 수 있는지 짧게 보겠습니다. 네, 자신이 아는 단어나 주변에 보이는 영어 단어 중 해당 소리가 단어가 들어간 단어를 써보도록 하셔도 되고, 오늘 배운 문장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셔도 좋고, 오늘 배운 단어로 문장 만들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조금은 길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타이포셔너리 활동이라든지 픽셔너리 활동이라든지 빙고, 워드 클라우드 같은 활동도 좋은 복습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재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영역이 나오는데요. 바로 저희가 스텝 3에서 보셨던 문장들에 대한 해석과 연계할 수 있는 자료들 2종을 알려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클래스 카드 많이 활용하시죠? 저희도 이 각 단원에 해당하는 단어들로 클래스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총 22개의 단원이 있고, 또 한 단원이 끝났을 때 문장도 복습할 수 있도록 문장 또한 클래스 카드로 제작하였습니다. 복습 활동하실 때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들었던 잉글리시 플레이그라운드 PPT나 방탈출 자료 등도 활용하실 수 있게 이 단원이 어디 부분과 연계되어 있는지도 적어놨습니다. 잘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내용 지도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게 지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꼭 같이 함께 강조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작해 보았는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잘못된 발음을 가지고 화석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모음을 가지고 공부하시다가 학생들이 모르는 자음이 나오면 자음 소리표로 돌아가서 자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영상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는 발음은 꼭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를 따로 설명해 주셔도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1에서 5단원 짧게 소리 나는 부분에서는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알파벳 A와 E가 동일한 에 발음으로 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몰라 해요. 그래서 이때는 손가락 2개, 손가락 하나로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손가락 2개를 넣어서 크기에 따라서 손가락 2개가 들어가면 알파벳 A고 손가락 하나가 들어가면 알파벳 E가 된다는 점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6에서 10단원, 알파벳 이름으로 소리나는 알파벳을 배우는 단원에서는 시각화를 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테이블이 있는데요. 첫 모음에는 동그라미 표시, 두 번째 모음은 X 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학생들이 2개의 모음 중에서 첫 번째 것만 소리 나는구나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1에서 15단원은 이제 2개의 자음이 만나서 새로운 자음 소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발견학습을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자, S가 무슨 발음이 나지? H가 무슨 발음이 나지? 합쳐볼까? 그렇지, 그렇게 발음이 나지. 그렇지만 SH는 사실 쉬 발음이 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 다음 16에서 18단원은요. 2개의 모음이 새로운 모음의 소리를 만드는 단원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모음의 개수를 확인한 후 2개의 모음이 만드는 소리를 함께 연습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마지막 단원은 19단원에서 22단원은 이제 기타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떠한 모음 소리로 넣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넣은 것들인데요.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음의 소리들이 있었지. 하지만 모음이라는 것은 사실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소리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단편적으로만 봐도 똑같은 A가 여러 영역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 보시면서 학생들에게 우리가 오늘 계속 배우고 있는 15분 파닉스에서 배웠던 그런 발음들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 만나는 다른 알파벳들은 또 다른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영어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디코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디코딩으로 꼭 가르쳐야 되나? 디코딩은 별론데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디코딩으로 가르쳐야지 모국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디코딩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교재의 디코딩 원리가 궁금하실까봐 원리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요, 알파벳 글자 한 개의 한글 자모음이 하나로 1대1로 대응되도록 하였습니다. 네, 로우의 예시를 보시면 L, 리을, O 해서 L, O, U가 합쳐지면 하나의 한글 단어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읽어보시면서 내가 하는 디코딩 방법이랑 비슷하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밖에 교재 활용법 마지막으로 언급하겠습니다. 교재를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강의식 수업을 할 때 팁이고요. 그 이외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선택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셔도 됩니다. 혹은 학생들에게 이 교재가 너무 싫으면 아까 알려드렸던 연계 자료와 함께 조금 더 심화된 수업도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동료 멘토 멘티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저와 함께 교재를 제작한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파닉스 수업을 15년 이상을 하시면서 동료 멘토 멘티를 많이 활용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셨는데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봉사 시간을 줄 수 있다면 주는 방식으로 혹은 자발성을 이용해서 학생들과 함께 또래 학습의 효과성을 경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교재 스텝 2에서도 보듯이 녹음하라고 되어 있으니 녹음 기능이 있는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플립그리드 같은 것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서 애초에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게더타운에서 모여서 같이 수업하자고 하거든요. 게더타운 자체가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게더타운에서 만나면 조금의 흥미를 가지고 더 잘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의 교재 활용법 영상을 마쳤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잘 활용하시고 또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커진 요즘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